번역 오류, 출처 오류 명언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구상에 여러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다 보니 언어를 번역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명언이라고 알려져서 여기저기서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 그 출처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잘못 번역된 내용 중 제일 유명한 구절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처음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라면 왜 바늘구멍에 들어가는데 실이 아니고 낙타였을까 하고 한 번쯤은 의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번역자가 아랍어의 원어, 밧줄을 낙타와 혼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밧줄이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가 옳은 번역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도 수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널리 알려져서 이젠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명하지만 출처가 잘못된 명언들도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신랄한 풍자가 담긴 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묘비명은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으로 해석하자면 오랫동안 버틴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지 정도가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일이 될 줄 알았지에는 목표를 두고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한 훈계적 의미가 들어있는 반면 원문은 죽음을 차분히 맞이하는 철학자의 기운을 느껴집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이 구절은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에게 늘 채찍처럼 내려지는 인용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흔히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단테의 명저 신곡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테의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에서 위와 같은 인용문을 이끌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은 다음 내용입니다. 치욕도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슬픈 영혼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하느님께 반항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저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다. 어디에도 가장 뜨거운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은 어디에서 유래된 걸까요? 시작은 1915년 루스벨트의 책, 미국과 세계전쟁에 쓰인 그의 문장입니다. 그는 책에서 단테를 인용하며 지옥의 특별한 장소가 선도 악도 아닌 사람들에게 마련되어 있다고 했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책에 이를 가장 낮은 장소로 사용했고 다시 누군가가 가장 낮은 장소를 가장 뜨거운 장소로 바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분명한 출처를 전 세계에 퍼뜨린 장본인은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였습니다. 1956년 연설에서 그는 단테가 언젠가 말하길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테는 무려 800년 전부터 중립충의 출현을 예견한 선지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리하자면 단테가 지옥 어딘가에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고 한 적은 맞지만 그곳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장소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99%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에디슨의 이 명언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사실 아무리 노력한들 1%의 영감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한 말이고 이를 신문 기자가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로 오해하고 기사에 실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나중에 자신의 참뜻을 기자에게 다시 전달했으나 이미 일파만파 퍼져 에디슨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알려진 저 명언은 사실 미국의 기자이자 언론인인 월터 리프만이 그의 책에서 쓴 문장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위에 적힌 한글 문장으로 구글 검색을 하면 글의 주인으로 모두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반면 영어 원문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월터 리프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 말은 한국인만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실제로 앤디 워홀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인용문과 앞선 인용문들과의 차이는 이 인용문이 순도 100%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앤디 워홀의 저 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비 페이머스, 언드데이 블라 블라를 검색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네이버, 티스토리, 브런치의 URL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 말은 마이클 타이슨이 한 것이 맞습니다. 전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타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상대의 싸움 방식에 대해 말하더군요. 측면 공격을 많이 할 거다. 그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는 이렇게 춤을 출 거다. 그는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고 나선 생쥐처럼 겁에 질려서 굳지요.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폴리스의 결정을 내가 억울하다 해서 위배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폴리스가 유지되겠는가? 이러한 행동은 옳은가? 와 같은 뉘앙스의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토모오가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쓴 글입니다. 실정법주의란 서양의 철학에서 실증주의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좋은 법 나쁜 법을 따지는 것은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고 오로지 지금 존재하는 법들을 놓고서 법학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법학의 과학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실제로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그의 대표적인 어록으로 유명합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 또한 출처불명의 가짜 명언이나 괴벨스의 어록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구가 있지만 괴벨스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말했다고 잘못 알려진 유명한 망언으로 실제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를 오스트리아의 암탉이라고 부르며 비웃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입니다. 앙투아네트의 딸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후대의 이미지와는 달리 사생활에서 검소한 모습을 보였고 빈민들의 삶에도 신경을 썼는데 대혁명 시기에 붙은 나쁜 이미지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현대에는 이러한 루머들이 잘못된 것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이 대사는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원래 글자는 지피지기 백전불패입니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 가끔 위와 같이 잘못 인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못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되니 유의해서 인용하세요.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이슬람 종교를 설명할 때 종종 쓰이는 문구인데 코란에는 이 내용이 없으며 카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을 비판하면서 쓴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무한도전 특집에도 나왔고 어느 순간 신채호가 한 발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채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신채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선상고사는 물론이거니와 독사신론, 조선혁명선언, 조선사연구초 등 신채호의 저작을 다 뒤져봐도 비슷한 말이 없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사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나왔습니다. 시저가 암살당할 때 암살자들은 몰래 다가가 칼침 수십 방 때려서 죽였으니 시저는 비명을 지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율리우스 시저. 시저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한 경우로 일단 이 말을 직접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번역하면서 덧붙인 거 아닐까? 라는 설이 있습니다. 20대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심장이 없는 자다. 40대의 공산주의자라면 머리가 없는 자다. 칼 포퍼 또는 막스 베버, 윈스턴 처칠, 에이브러햄 링컨, 조셉 조스타, 펜드래건 등 모든 위인들의 말이라고 쓰여지는 가짜 명언입니다. 한국에는 만화가 이원복의 잘못된 인용 때문에 세간에 퍼졌습니다. 이 문구는 19세기 프랑스의 작가 줄 클라레티가 쓴 당대 인물들의 전기 모음집 속 정치인 앙셀무 베비 항목에서 앙셀무 베비가 에드먼드 버크의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말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원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